많은 사람들이 명상은 어렵고 인내가 필요한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쉽사리 시작을 못하거나 지속하면서도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명상의 관점은 쉽고 논리적이고 흥미로워 보이는데 변호사님이 생각하시는 명상이란 어떤 것인지가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 예. 명상을 흔히들 어렵게 생각하시죠. 뭐 당연한데 뭐든지 이게 하고 나서 그것을 깊이 이해하면 그게 쉬워지죠. 명상도 똑같습니다. 특히 이게 마음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몸과 달리 눈에 안 보이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흔히들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비유하자면 우리가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대전제가 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내 몸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몸이 건강해질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명상을 통해서 마음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 내 자신에 대한 마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흔히 영적 생활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종교 생활을 떠올리는데 종교 생활이라 하면 외부에 있는 신 또는 나를 영적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어떤 지도자 이런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고 추종 행위죠. 그것은 내 자신의 마음에 대한 관심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명상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명상이라 하면 대전제가 내 자신의 마음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항상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솔직해야 돼요. 그리고 솔직하다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 납득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명상 자체가 논리적이어야 되는 거죠. 논리적으로 이해가 돼야 되는 거죠. 제 주변을 보면 명상을 해도 삶의 불안이 지속되는 지인들이 많습니다. 왜 이런 사례가 생기는지가 궁금합니다. 예, 우리가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명상을 하죠, 흔히들. 그런데 비유하자면 우리가 어떤 운동이 누구에게나 다 좋다고 할 수는 없죠. 예를 들면 디스크 환자한테 근육 운동이 중요하니까 뭐 20kg짜리 바벨을 들라고 한다든가 어, 달리기를 하라고 한다든가 그러면 더 디스크가 악화되겠죠. 명상도 똑같아요. 자기의 어떤 캐릭터에 맞는 자기의 지금 어떤 마음의 이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데 맞는 명상을 선택해야 하는데 잘못된 명상을 선택하는 거죠. 또 그 명상을 선택을 했어도 예를 들면 6살짜리 애한테 30kg 바벨을 들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명상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그 진도에 따라서 그 단계에 따라서 레벨에 따라서 이 점진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명상을 통해서 마음의 불안을 치유하지 못하는 그 분들은 왜 그러냐면 명상을 잘못 선택했거나 그 명상을 잘못 수행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서울대 법대 부장검사, 대기업 변호 등 다양한 성공 속에서도 불만족스러운 삶을 사시다가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명상에서 얻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 예, 뭐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서울법대를 나오고 뭐 공부를 꽤 했죠. 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검사직도 한 10년 수행을 하고 우리 집사람이나 뭐 애들도 다 평온한 인생을 살고 있어서 남들이 보기에는 뭐 다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중요한 건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만족감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는 좀 다른 문제죠. 제가 명상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남들이 보기엔 뭐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저 스스로는 제 인생에 대해서 만족을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명상을 하고 나서 비로소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 치유 방법을 찾게 됨으로써 내 스스로 만족감을 얻게 되고 그럼으로써 어 제 인생에 대해서 비로소 행복감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이런 만족감과 행복감을 여러분들하고 좀 공유하고 싶다는 그런 아주 강한 의지를 갖게 된 거죠. 마인드 띵커는 전통 불교 명상의 방법을 현대적 언어로 재해석했다고 들었습니다. 왜 이런 시도를 하셨는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우리가 어떤 특히 이제 영적 생활에 관한 거, 명상도 아주 뛰어난 영적 생활이죠. 이것을 그냥 본인이 어떤 개인적인 체험을 했다고 해서 그게 뭐 대단한 체험, 위대한 체험인 것처럼 포장해서 전달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항상 우리가 어떤 그 고전에 기반을 해야 되고, 이 명상에 관한 한 가장 고전은 붓다의 가르침이죠. 전통 불교 명상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에 우리가 뿌리를 받고 있어야 되고, 그러나 그게 고전인 만큼 뭐 그런 말이 있죠. 고전이라는 게 뭐 누구든지 다 알지만 정작 읽은 사람은 뭐 아무도 없다. 뭐 이런 말이 있듯이,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어렵게만 얘기해서는 현대 사람들이 그걸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뭐 저의 임무는 그 전통 불교 명상법의 근거를 두되 거길 벗어나지 않되 그것을 이해하기 쉽도록 현대 사람들한테 잘 전달하는 거, 그게 저의 임무라고 생각이 되고, 또 그런 시각에서 이렇게 요즘 우리나라를 둘러보면 그런 작업이 매우 매우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작업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예. 오픈데이에 처음 오시는 분들께 마인드 띵커의 명상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 전통 불교 명상법, 이것을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것을 잘 이제 전달하는 게 제 임무인데, 이 콘텐츠가 어마어마한 콘텐츠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단번에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 그 단계가 있고 순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몸이 아플 때 이제 병원에 가잖아요. 그러면 병원에서 뭐 이비인후과도 있고 내과도 있고 뭐 외과도 있고 뭐 비뇨기과도 있고, 명상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마음이라는 걸 대상을 할 때 마음에 여러 가지 정말 몸보다 더 많은 측면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욕심, 분노, 뭐 화, 질투, 뭐 후회, 우울, 절망감,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거기마다 다 부탁해서 우리의 명상 선배이신 부탁해서 잘 설명해 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그 단계별로 잘 설명을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마음이 건강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전 중에 고전인 그 붓다의 말씀에 기반해서 그런 걸 잘 커리큘럼화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만 잘 따라오면 정말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지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변호사님께서 마인드 띵킹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시는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제가 뭐 연배도 그렇고 또 사회적으로 지내온 어떤 학력이나 경력, 뭐 경험, 또 제 직업상 괴로움에 처한 사람들을 많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죠. 또 한편으로 명상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명상 지도자로서 그 마음의 문제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을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마음의 문제라는 게 다 각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누구하고 공유할 수도 없고, 진정한 마음의 문제는 무슨 병원 가서 치료되는 게 아닙니다. 해결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어떤 법조인 생활을 하면서 명상 지도를 해보니까 결국은 스스로의 마음의 문제는 본인만이 해결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렇기는 하지만은 뭐 처음부터 본인이 혼자 그걸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저처럼 이런 경험을 해본 사람이 그걸 자 커리큘럼화한 것을 가지고 따라오시면, 함께 하시면은 분명히 각자 마음의 문제를 치유하고 만족감과 행복감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프로그램을 열게 됐고요. 꼭 저와 함께 하셔서 만족스럽고 행복감 넘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